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C캠프의 카피라이팅 수업을 맡은 오창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함께 저와 함께 카피라이팅 수업에 대해서 한 20여의 강좌를 같이 한번 듣는 그런 시간,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서로의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카피라이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한 의지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카피라이팅 수업 강의를 같이 여행을 떠나서 또 돌아온다면은 여러분이 그전과 다른 색다른 교육 효과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를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좌의 개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첫째 시간부터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OC캠프, 즉 카피라이팅 강의 제가 제목을 OC캠프로 붙여봤습니다. OC캠프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 수업에 대한 어떤 시리즈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카피라이팅 수업 OC캠프 강의 시리즈는 첫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고 마케팅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 창의성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확장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지적 영역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광고 기획이나 전략 혹은 표현, 카피 이런 데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그 영역을 확장하고 그런 기획과 표현, 전략과 카피의 경계를 허물어서 통합적인 그런 영역의 지식과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류하고 교환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모바일 중심이라고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모바일 퍼스트란 말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올드미디어에 대한 배경, 올드미디어 갖고 있는 그런 100년 이상의 역사, 그 다음에 기획 방향, 제작, 특히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적인 노하우, 경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드미디어 관점에서 전향된, 확대된 그런 뉴미디어 관점까지 해서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 특히 카피라이팅은 한자 한자 카피를 어떻게 쓰고 실제 프로들은 어떻게 카피라이팅을 해서 그것을 매체에 노출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중심보다는 사례, 프로들이 갖고 있는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도 해보고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초보적인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현대는 프로의 세계, 그죠? 이 때문에 좀 더 심화된 학습,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그런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라 물론이거니와 좀 더 현직에 계신 분들, 현직 근무자들,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아가서 좀 더 새로운 영역, 새로운 광고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학습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카피라이트, 광고 제작,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 글쓰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문의 창작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업무 문제 해결을 해주는 비즈니스 중심의 글쓰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더 컨셉트가 명확한 그 사물, 그 브랜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그런 컨셉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 그 컨셉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피라이팅을 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강의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강 내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정통 카피라이트의 강좌를 듣는 것이다. 제가 사실은 광고회사와 대학 강의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지적인 경력, 경험, 그다음 캠페인을 집행한 경험, 학생들과 상대했을 때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모든 지적인 역량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해주고 후학들에게 전해주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사실은 가장 방점을 주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시리즈의 주요 내용, 어떠한 것을 학습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개요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카피라이트의 본질,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의 전략 모델, 굉장히 많죠. 사회 흐름, 이 광고 커뮤니케이션 카피라이팅은 소셜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 소비자들하고 같이 뒹굴고 호흡하고 그들의 감성, 속내, 그죠? 그런 의도, 목적, 이성적인 그런 추구 욕구 다 포함해가지고 사회 흐름과 고객 심리를 잘 꿰뚫어야만이 훌륭한 카피라이팅, 설득력이 강한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 개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카피 개념을 이야기할 때 놓칠 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컨셉트입니다. 제가 이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시리즈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어떤 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컨셉트입니다. 우리 일반 강사님들이나 일반 광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컨셉트 추출 방향을 포함해서 좀 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단계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컨셉트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광고 표현, 광고 제작에서는 아이디어 발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발상도 철저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들이 만든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카피 하나하나를 뜯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건데 바로 카피발 비주얼 책입니다. 카피에서 발생해서 비주얼로 가라,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카피는 결국 메시지죠. 이성적인 메시지고 그 이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비주얼화 하느냐, 그림화 하느냐, 구체화하느냐 하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화입니다. 광고화는 ad translation으로 번역할 수가 있죠.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광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광고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광고화입니다. 광고로 변화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카피라이트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업으로 들어와서 헤드라인 작성법, 바디카피 작성법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시각적인 비주얼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연계 순환 통합시키느냐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사례들을 똑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좌 한 20개 내외의 강좌 끝에 가서는 카피라이트의 확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까 비즈니스 글쓰기에서 어떻게 컨셉트 글쓰기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어떻게 현장에서 신문 칼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력이 많이 쌓이고 하면은 기고문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 카피라이팅과 컨셉트 글쓰기와 일반 글쓰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냐.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OC캠프에서 지향하는 카피라이트 강의 시리즈의 최종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입니다. 교육 과정이고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됐습니다. 이 최종 강의,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시리즈를 쭉 다 듣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 말씀이죠. 먼저 저는 광고에서 창의력을 배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배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목표를 두는 게 바로 창의력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프로 카피라이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나중에 현장에 취업했다든지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의 담당 보직을 받았을 때 그 카피라이터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시리즈 강의의 최종 학습 목표는 바로 메시지 개발 능력입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에서의 어떻게 메시지를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방점을 찍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언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카피라이트는 단순한 마케팅 지향적인 사고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지향적이어야 된다. 마케팅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카피 하나 가지고만 마케팅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팅, 즉 메시지, 헤드 카피는 그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메시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전문가, 프로의 세계입니다. 프로페셔널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광고회사 현장에서나 대학 강의에서 해석봤을 때 결국 학생들의 인재 양성 목표는 결국 어떤 탤런트를 가져야 되느냐. 프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즉,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시리즈의 목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더 부담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 반, 또 어떤 면에서는 부담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 강좌를 같이 한번 따라오시고, 여러분 긴 예, 길어서 20강좌 내를 강조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또 카피라이팅은 굉장히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습하고 따라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소유의 목표, 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화합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써 학습 효과가 절정을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전체 시리즈 20개에 대해서 개괄적인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째 수업으로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의 첫째 시간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첫 수업입니다. 첫 수업이니까 앞에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카피라이팅 강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명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칸 국제광고제와 카피라이트입니다. 광고회사에 있을 때 그것 보면은 선배나 후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저는 칸 국제광고제하고 클리어 국제광고제의 심사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의 열기, 그 현장의 어떤 설렘, 그 광고인으로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칸 국제광고제에는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라면은 꾸준히 카피라이팅 실습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크리에이티브 경쟁 콘테스트에서 출전함으로써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지향점,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물론이지만은 칸 국제광고제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 경쟁 축제에 꼭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칸 국제광고제에 갔다 온 경험들, 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겸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카피라이팅 OC 캠프 첫째 수업, 카피라이팅 수업 첫째 10부의 작은 학습 목표는 칸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우리 그전에는 번역하면은 칸 국제 광고제죠. 칸 국제 창의력 콘테스트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광고의 세계, 광고 제작, 카피라이트가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역량을 발휘하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트 역할을 말할 수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비주얼을 하나 가져봤습니다. 영화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오스카 영화제의 어떤 중요한 대표작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꼭 봐야 할 세계 100편의 영화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세 부자가 나오죠. 세 부자의 어떤 갈등, 서로서로의 오해, 경쟁, 사랑과 우정,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가운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형제가 같이 흐르는 강물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흐르는 강물처럼 나오는 영화에서의 키 비주얼처럼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절대 고기를 바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60년, 앞으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최소한 60년, 70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꾸준히 낚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즉 카피라이팅, 카피 작성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카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늘 게스트로 살지만 프로는 늘 호스트로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 자기 업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가족들한테서 손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게스트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호스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카피라이팅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경쟁력을 키우는데 카피라이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쓰기를 통해서 또 컨셉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여러분들은 혹시 광고 외에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외에 다른 업무를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으로 살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 그게 바로 카피라이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무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칸 국제광고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칸 국제광고제는 원래 생겼을 때 70년 전에 처음 번역했을 때 붙인 칸 국제광고제입니다. 그야말로 인터내셔널 애드버타이징 컨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광고제가 창의성 축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칸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를 이야기할 때 크리에이티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의 축자가 바로 광고다. 브랜드를 단순히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우리 인간을, 우리 사회 구성 전체를 좀 더 창의성으로 바꾸는데 우리 광고 애드버타이징이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세팅으로서 크리에이티브 축제를 우리는 칸을 다시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칸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크리에이티비티에서는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왼쪽에 하늘색 부분이 바로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 쪽 중심에서의 그 분야였다면은 오른쪽에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헬스, 이노베이션,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라 하면은 웹툰부터 시작해서 만화부터 시작해서 영화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이노베이션, 혁신, 이것까지 광고 영역에 있어 확장돼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낸다는 이야기죠. 광고인의 역할, 광고인은 단순한 광고인이 아니고 창의력이 있는 그런 인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헬스까지 포함해서 깐 광고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의성의 숨은 전략 내용입니다. 첫째,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입니다. 혁신 기술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달되고 있죠. 적어도 2000년 이후에, 늦어도 2010년대 이후에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이 엄청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강하게 도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셜 인플루언스입니다. 사회적인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돼야 된다. 우리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야 된다는 것은 특히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비하인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초월해야 된다. 앞부분에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올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디어의 경계도 흩어지고 있습니다. 장르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융합과 생활 속의 매체를 활용한 그런 크리에이티브. 특히 DOAG, 디지털 5개 광고.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콘텐츠입니다. 게임, 음악, 영화, 카툰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가능한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완수수 멀티주의죠. 경계를 파괴하고 게임에서 웹툰에서 바로 영화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우리가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고 광고가 이제 단순한 애드버타이징이 아니고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이야기고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사회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에 바로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의 숨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 더 강한 혁신, 더 강한 감동, 그런 스토리텔링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시간 OC 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첫째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광고의 전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카피라이팅 수업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광고회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느냐에 따라서 카피라이팅도 달라져야 되고 카피라이터의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70년대는 광고 대행사 광고회사였습니다. 광고를 대행해준다, 대신해준다는 것이었죠. 80년대는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일본 학교에도 마케팅 엔지니어, 이 바로 일본 광고회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다음 90년대 들어오면은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 네 번째 큰 광고회사죠. 일본의 덴츠입니다. 그 슬로건이 커뮤니케이션 엑셀런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크리에이티브 회사가 광고회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기업만 하더라도 슬로건이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 크리에이티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그죠? 깐너 광고의 명칭이 바뀌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기에서는 글로벌입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월드와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에서 남고 있는, 거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 생활자들의 라이프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하는 것이 광고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다음에 최근 2020년대에 들어와서 광고에서는 콘텐츠 대행사로 기본적인 역할, 기본적인 임무 이슈가 바뀌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과 경험을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사용자 경험 많이 들어왔었죠. 바로 광고회사가 콘텐츠 대행사로서 역할이 바뀌면서 더욱더 각광받는 중요한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경험이다.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로 광고회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카피라이터의 역할도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콘텐츠 회사로 혁신, 이노베이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광고 대행사란 말 쓰지 않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콘텐츠 대행사, 또 대행보다 이제 큰 광고회사는 직접 작품을 만듭니다. 그죠? 큰 미디어 회사에서, 큰 플랫폼 회사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제작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디즈니도 다 그런 매체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들이 다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계를 파괴하고 광고회사든 플랫폼 회사든 모두 다 콘텐츠 회사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회사의 직원들, 카피라이터는 이제 콘텐츠 플래너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이런 강좌를 통해서 그런 지식과 정보,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터는 크리에이터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카피라이터냐? 앞에서 쭉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천 역사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깐 국제 광고제의 그 변화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카피라이터인가? 왜 카피라이터 하는가? 예?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죠. 카피 바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카피라이터는 의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카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카피를 플랜하고 카피를 메이크할 수 있는, 카피를 라이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바로 프로블럼 솔버, 문제 해결사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혁신 전도사입니다. 이노베이션 에반젤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기획자입니다.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죠.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컬처 플래너입니다. 콘텐츠 플래너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창작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한 사람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만 그런 게 아니죠. 저는 그 크리에이티비티로 교체해 봤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개념, 어떤 새로운 개념, 어떤 핵심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안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 새로운 세계를 펼쳐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큰 개념에 단순한 문자 하나, 문안 작성가로서의 카피라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좁습니다. 좀 더 광의에 좀 더 사회적 영향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죠? 그런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람으로서의 큰 개념으로서의 카피라이터는 바로 개념 추출자, 컨셉추얼리스트가 된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카피라이터 이야기할 때 50 캠프란 말 썼죠. 5가지의 C가 있다는 것이죠. 5가지 C를 캠프, 훈련하고 연습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5C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좌, 이런 카피라이팅 강의 시리즈도 바로 50 캠프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실험적이고 도전해보고 창작해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캠프라는 말을 붙였고, 그거는 어떤 캠프냐? 5가지의 C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카피라이터는 그냥 문화만 쓰는 게 아닙니다. 캠페인 디렉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광고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뒤에서 보시면 전부 다 캠페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전체 광고의 퀄리티, 크리에이티비티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게 바로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컨셉트를 어떻게 디렉팅 할 수 있느냐. 찾아내고 발견하고 관리하고 새롭게 플랜할 수 있느냐. 컨셉트 디렉터입니다. 그 다음에 카피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핵심 코어 역량이 바로 카피라이팅을 하고 그 카피라이팅이 잘 됐나 잘 되지 않았냐.
비주얼과 잘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객의 심리와 잘 연계되느냐,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경쟁은 잘 의식하고 있느냐, 그걸 전체 관리하는 거. 글자 하나를 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카피 디렉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회사가 하는 그런 지향점하고 일치시켜야 됩니다. 왜냐? 카피라이터는 그 광고회사의 중요한 핵심,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디렉터가 돼야 되고, 나중에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 디벨로퍼라는 개념을 여러분 카피라이터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개괄적인 말씀, 좀 큰 개념의 카피라이트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카피라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카피라이트의 조건, 자격이 있다면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20원의 소유자입니다. 삼중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뒤에 추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체 시력을 갖고 있다. 공감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메시지, 키워드와 키비주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느냐? 20원의 세계입니다. 왼쪽 원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죠? 중심이 다른 두 개의 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소위 H형 인재, 두 개의 영역, H의 두 기둥이 있죠. 그 두 기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H형 인재가 카피라이터의 중요한 자질이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스위치 히터. 야구에서 스위치 히터죠. 왼손 타자가 오른손으로 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스위치 히터라고 그러는데,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H형 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카피와 그림. 카피가 다분히 이성적이라면 그림은 다분히 감성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두 개의 세계, 그 20원의 세계,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즉, 생활자와 상품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과학과 예술의 복합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유생물과 유생물의 연계 발생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카피, 생활자, 이성과학, 무생물이고 오른쪽에 그림, 상품, 감성, 예술, 유생물이 왔다 갔다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가역반이 다닐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카피라이터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또 추후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삼중인격자입니다. 삼중인격자. 즉, 우리 원이 세 개가 있죠. 플래닝, 프로듀싱,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플래닝은 기획이고, 프로듀싱은 제작이고, 프레젠테이션은 광고주한테 설명하는 사람이죠. 카피라이터가 이 역할을 보통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워딩, 카피를 잘 다루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보통 카피라이터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AP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컨텐츠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카피라이터는 OC 디렉터가 돼야 된다. 즉, 카피 디렉터, 캠페인 디렉터, 컨셉 디렉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입니다. 앞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20원의 세계에 살고, 삼중 인격, 플래닝, 프로듀싱,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광고회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카피라이터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카피라이터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좀 더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좀 더 그냥 편하게, 가볍게, 쉽지 않게, 그죠?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뒤집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인간형.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20원, 삼중인격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노력하는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숨어있는 카피라이터의 중요한 역량, 본질이 아닌가. 여러분들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얘기하죠. 스승이 아주 독한 스승이었죠. 선생님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어린 학생한테 좀 더 고난도의 프로의 수준의 기량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이 이렇게 독한 말을 하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고 해로운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요. 굿자. 보통 인간관계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좋다 이렇게 설 묻어가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프로를 지향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세련되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굿자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좋은 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광고를 보니까 새로운 금융에서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이 됐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하는 기업 광고인데 여기서도 플러스 더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편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프로의 세계에서는 좀 더 쉽고 더 새로운 게 뭐가 있는 것을 모든 업종을 초월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더라. 왜냐? 적자생존이죠. 프로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독한 스승의 어떤 영화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의 생활을 이렇게 좀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좀 더 이런 젊은 친구들, 이렇게 공부 욕구 갖고 있는 그런 욕구를 좀 더 강하게 잘 가다듬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인자, 사람에 바꿨습니다. 카피라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케팅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고객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니즈와 원칙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카피라이팅은 이러한 고객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이트 E는 3인입니다. 인포메이션, 인사이트 프로덕트, 인간심리입니다. 앞에서 인간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걸 낸다면 고객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가 찾아내는 모든 정보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제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프로덕트, 인사이드 브랜드, 인사이드 기업입니다. 인사이드 트렌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전부 인포메이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 다 추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A들이 잘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고객과 사회와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인간 심리, 사회 흐름, 소셜 트렌드까지 전부 다 그 인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광고는 별세계에서 광고 아이디어를 추출하지 않습니다.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3인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카피라이터가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기법 중에 아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카피라이터는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산물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카피라이터의 경로는 움직이는 행렬이며 카피라이터는 외딴 바위에서 그 행렬을 내다보는 독수리나 사일대 위에 있는 기분이 아니다. 행렬과 함께 더벅더벅 걸으며 자신이 속한 일행의 생각과 가치를 대변해서 사회를 보는 일이다.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카피라이터 역할로 바꿨습니다. 역사가 역할을 카피라이터 역할로 바꿨습니다.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셜 트렌드, 사회의 행렬과 떨어져서는 안다.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밖에 나와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회 흐름과 그것을 떨어져 나와서 볼 수 있는, 즉, 동체 시력.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 동체이죠. 그 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이 시대에 왜 그것이 나왔는가를 하는 것을 간파해내는 능력. 바로 동체 시력입니다. 원래 야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 역할이 이런 것이 다 됩니다. 카피라이터는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부모입니다. 지인입니다. 애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득하고 사랑하는 사람 함께, 귀여운 사람 함께, 존경하는 부모님들 함께 우리가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다 보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애인이라 생각하십시오. 소비자는 당신의 애인입니다. 모든 것을 애인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동이나 판단이나 물건을 구매할 때.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바로 우리의 애인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쉽게, 편하게, 알기 쉽게,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역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죠? 무언가를 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를 직접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피라이트의 가치를 가립니다. 검색만 있고 사색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색 속에서도 우리는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언가 관심만 있습니다. 그 스크롤 하면서 관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 속에서 우리는 관점,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관점, 퍼스펙티브는 굉장히 자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만 있지 말고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서 어떤 관심을 줄 것이냐, 관점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카피라이트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카피라이트 지망하고 카피라이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점이 뭐냐고 하는 것을 찾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Just right. 이제는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만은 앞으로 2강좌 이상 할 때는 계속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써봐야 됩니다. Just do 이식처럼 Just right입니다. 바로 하는 것이 힘입니다. SK텔레콤에서 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맨하탄 가면은 월스트리트가에 황소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맞서는 15살 어린 소녀가 있죠. 키도 150cm 내외밖에 안 돼요. 작은 소녀죠. 당당하게 한국사를 황소와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는 굉장히 거친 파도가 들어오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더 당당하게, 어젓하게, 자신있게 어린 소녀처럼 공포함이 없는, 두려움 없는 소녀처럼 한다면은, 공부한다면은 여러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힘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로지 여러분들 열정만 쏟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는 자체가 바로 새로운 두려움 없는 소녀 같은 도전 정신입니다. 오늘 학습은 가운데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카피라이트 역할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퀴즈는 카피라이트의 20의 세계 생각나십니까? 카피라이트는 라이팅만 잘하면 되는 게 아시죠? 3중 격차, 20원의 세계를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강좌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도 해주시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첫 시간이고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오늘 오리엔테이션 첫째 강좌 50캠프 카피라이팅 첫째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말하셨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카피라이팅 수업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